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 바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코시 중소기업 동향, 코시 중소기업 동향 2025년 5월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즘 우리 중소기업들 상황이 어떤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잡는데 분명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하고 또 4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중소기업의 생산부터 소비, 수출, 그리고 또 고용, 자금 사정까지 현재 상황을 좀 다각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전반적인 중소기업 실물 경기 지금 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3월 기준으로 딱 보면요.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또 내수 회복세가 아직은 좀 더딘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조업 일수가 줄었다거나 전국적인 산불 같은 그런 일시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주요국의 관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상 환경 변화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외부 환경 요인이 크군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요. 3월 중소제조업 생산, 이게 작년 같은 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0.3%요. 정말 소폭이네요. 그렇죠. 반도체 덕분에 겨우 플러스를 유지하긴 했지만 같은 기간에 대기업 생산은 7.2%나 늘었거든요. 와, 0.3%대 7.2%라니 이 대기업하고의 온도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성장률 차이를 넘어서 뭐랄까 현재 경제 회복의 그 온기가 중소기업까지는 잘 안 퍼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쪽도 좀 아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중소 서비스업 생산 역시 3월에 0.2%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아, 서비스업도요? 네, 대기업 서비스업이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이죠. 특히 그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분야의 회복이 좀 더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생산 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활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소비 아니면 또 해외로 물건 파는 수출 이쪽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수랑 수출 동향 이건 어떤 흐름이었나요? 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그 소매 판매액은요, 3월에 작년 같은 달보다 2.8% 증가해서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조금 개선됐군요. 네, 특히 의복처럼 비교적 좀 오래 쓰는 소비재 있잖아요. 이걸 준내구재라고 하는데 이런 준내구재하고 또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플러스로 돌아선 덕분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3월에 22조 4천억 원으로 2.6% 늘긴 했어요. 근데 증가율 자체는 이전보다 좀 둔화됐습니다. 아, 증가세가 꺾였군요. 왜 그런 거죠? 음식료품이나 배달 음식 주문 같은 건 늘었는데요. 일부 쇼핑 플랫폼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쿠폰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소비도 약간 특정 품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전체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습니다. 0.7%? 이것도 약간 좀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품목별로 보면 좀 다른데요. 화장품 수출이 무려 19.6%나 늘었어요.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와, 화장품이요. 19.6%면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자동차 수출도 67.4% 급증하는 등 일부 주력 품목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자동차도요? 이야. 네. 근데 이제 나라별로 보면요. 중국이나 일본 수출은 늘었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수출은 2.5% 줄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긴 합니다. 화장품 수출 실적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K-뷰티의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전체 증가율이 1%가 안 되는 걸 보면 역시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살짝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기업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고용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자리는 좀 늘었나요? 네, 4월 기준으로 보면요.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수, 이게 1년 전보다 3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오, 늘긴 늘었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 숫자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직원 수가 5명에서 299명 사이인 기업에서는 10만 7천 명이 늘었어요. 근데 10명에서 4명 사이에 아주 작은 규모 업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괜찮은데 정말 영세한 곳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격차가 좀 있는 거죠. 업종별 차이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7만 8천 명, 그리고 건설업에서 16만 1천 명이 줄면서 이 두 업종의 고용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아, 제조업, 건설업은 계속 안 좋군요. 네, 반면에 서비스업은 괜찮습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한 21만 8천 명 늘었고요. 이 분야를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고용이 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그래도 선방했네요. 고용 형태별로는 어떻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요? 네,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에 가까운 상용 근로자는 12만 명 넘게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어요. 이건 긍정적인데 임시직 증가폭은 좀 줄었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6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게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수도 약간 줄었고요. 상용직은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은 줄고 영세 자영업자도 감소하고 역시 좀 불안한 모습이 엿보이네요. 특히 제조업이랑 건설업 고용 감소가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그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업과 자금 사정은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3월 창업기업 수는요, 작년 같은 달보다 4.7% 줄었습니다. 아, 창업도 줄었군요. 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감소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30세 미만 청년 창업이 13.5%나 크게 줄었습니다. 13.5%요? 청년 창업 감소폭이 상당히 크네요. 이건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그렇죠. 미래 성장 동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금 쪽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습니다. 3월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가 4.31%로 이게 4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아, 금리가 내렸군요. 네, 그리고 4월 대출 잔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같은 요인 때문에 전달보다 크게 늘어서 1,05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 그 연체율 있잖아요. 이것도 3월 말 기준으로 0.76%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안정적인 편이죠. 아, 청년 창업 감소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대출 금리가 내리고 연체율이 안정된 건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그 벤처 투자 쪽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벤처 투자는 2025년 1분기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펀드 규모, 이걸 신규 결성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었고요. 실제 기업에 투자된 금액, 즉 신규 투자액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14.8% 증가했습니다. 벤처 투자는 늘었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중소기업 상황이 참 여러 얼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장품 수출이나 벤처 투자처럼 아주 밝은 부분도 분명 있지만 전반적인 생산이나 내수 회복은 좀 더디고 특히 영세 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고용, 또 청년 창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경제 전체의 흐름이나 아니면 특정 산업 동향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이렇게 좀 엇갈리는 신호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특히 그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 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요. 화장품 같은 특정 품목의 수출이 아주 잘 된다거나 벤처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그 청년 창업의 급격한 감소나 영세 기업의 어려움 심화 같은 현상은 어쩌면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우리 경제 구조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토대가 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KOSI 중소기업 동향 2025년 5월호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